안녕 안녕 아들 딸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파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거기에 갑구란에 수리자로 나오는 사람하고 실제 나오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서 주민등록번호로서 또 얼굴 대조까지 해서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두 번째 시간은 그럼 확인된 주인하고 어떻게 매매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살까요? 그럼 매매 계약을 꼭 해야 되나요? 말로 그냥 내 아파트 살게 팔게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, 즉 부동산 매매 계약서,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매매 계약서를 문서로서 작성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매매 계약서의 작성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. 먼저 매매계약서에 제일 먼저 부동산이 표시가 나와요. 즉 부동산이 특정돼 있어야 돼요. 서울특별시 뭐 무슨 구, 무슨 동, 무슨 아파트, 몇 동, 몇 호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. 이것을 부동산의 표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내용이 중요해요. 계약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매매 대금이에요.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 그러고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살라 그러겠죠. 그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된 금액에 매매 대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금 얼마, 중도금 얼마, 잔금 얼마 이렇게 해서 총 매매 대금이 결정되는 거죠.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%를 계약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, 잔금을 다 치르게 되면은 결국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. 자기가 집을 팔아서 판 대금을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팔기 위해서는 2억 원을 다 챙긴 거예요. 처음에 계약금은 2천만 원만 받았다가 중도금 뭐 1억 받고 그러면 1억 2천 나머지 8천 잔금 받아서 2억 챙기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?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다 줬으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한테로 넘겨와야 되겠죠. 사는 사람 입장으로 넘겨와야 되겠죠. 우리 아들, 딸들이 매수인이 됐을 때 그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아들, 딸 이름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뭘 해야 될까요? 결국은 잔금과 동시에, 잔금을 줌과 동시에 아들, 딸 여러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. 아파트를 인도받아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로 이사 가서 그 아파트를 점유해야지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주인은 이사가고 없고 아들, 딸들이 이사 가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해야지만 인도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잔금을 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면은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도 받아야 될 거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도인 즉 파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나서 돈을 준다든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. 그거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약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 대금의 지급과 그 다음에 잔금 매매 대금 중에서 잔금 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고 이사 가는 거. 그것이 매매 계약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에 세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 매도인, 매수인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. 즉 매도인, 매수인 이름 쓰고 서명 날인하고 또 공인중개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도 자기가 무슨 공인중개사 어디에서 중개했다는 그것을 쓰고 또 도장을 찍습니다. 그렇게 해서 크게 거기로 이제 언제 작성했다는 작성 일자까지 나오는 거죠. 그것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의 표시, 매매 대금 등 계약 내용, 그 다음에 작성 일자,
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서명 날인, 그 다음에 5번째 공인 중개사의 그 확인 또 서류들이 첨부되는 게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중도금, 잔금을 줄 때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. 등기부를 왜 확인해 봐야 되냐면은 이 중도금, 잔금 지급 전에 전 소유자가, 즉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아서 수익금 이전 등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, 이중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, 또는 어떤 그 파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돼서 압류가 돼 있다든지, 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안 갚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,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. 그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깨끗하고 하고 나서 돈을 줘야 됩니다. 물론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판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, 결론, 사는 사람 입장에서, 아들, 딸 입장에서, 사는 사람 입장에서 중도금, 잔금을 줄 때는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서 거기에 갑고란의 압류나 어떤 그 체납시의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있는 걸 보고, 또 혹은 울꾸란에 이미 또 새로운 어떤 뭐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, 아무튼 그런 권리관계가 이상이 없을 때 중도금, 잔금을 줘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매매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내 돈으로만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, 즉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함께 사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또 가야 됩니다. 대출 받으러. 다음 시간에는 은행에서 가서 대출 받는 거 어떻게 받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아들, 딸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